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강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는 중에 새벽에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에 이 지금 현재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스더서가 하는 그 무대의 그 배경이 인도로 구스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구스, 구스는 이집트입니다. 지금 에스더서를 전 세계에 적용을 하면은 에스더서의 상황이 어느 나라의 상황하고 가장 맞을까? 맞을까? 뭐 구스로부터 인도라 했으니까 다 맞죠. 다 맞죠. 그 안에 있는 127도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으니까 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거다, 우리에 대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인도로 구스까지 했다고 해서 그럼 뭐 참 그 127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성경의 내용에 해당되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들 나라마다 우리도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8월 25일 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이 마침 에스더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에스더의 안에 있는 불임절 사건이라든지 에스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이 사건의 적용,
그래서 이걸 현재적으로 국가에 적용하는 것에서는 다른 나라도 뭐 자기들도 우리가 찾아오면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빌립전도연구소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아프가니스탄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참 부여하자면은 아프가니스탄만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에스더에 걸맞는 상황 자체를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광훈 목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니다. 요 연결점을, 요 구조의 연결점을 아프가니스탄이 연결하는 겁니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지.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부는 중국하고 너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탈레반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을 쓰고자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쓰고자 하는 정광훈 목사가 준비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을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은혜를 내리시는 이때의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의 국민혁명당이라는 정당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아프가니스탄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야 돼. 지금 때에 어느 때인데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대한민국에 경제협력을 요청했을까? 장난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국 기업 좋아라고, 기분 좋아라고 하면 사탕 발림하는 것도 아닌 진정성이 또한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탈레반이 국가 체제로 이제 정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때에 무력 어떤 이 단체, 무력 단체에서만 알고 있던 이 탈레반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것에서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나서서 아무리 두 번이나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수하일 사인이라는 이 사람까지, 대변인까지 한국에 요청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광훈 목사가 과연 대한민국 망했는가 하고 거듭 확인을 하고 7가지의 항목을 제시를 하면서 이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말씀이 맞는구나 확인하듯이, 아프가니스탄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 자료가 있어서 아침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유튜브인데 이거예요. Y라고 해갖고 Y튜브를 하는데 이 탈레반 내부에 쿠데타가 생겼다 이 말이죠. 쿠데타가 생길 정도로 친중파 2인자 제거한 탈레반에게 지금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탈레반이 한국에 완전 항복한다는 듯한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의회에서는 탈레반이 노획한 무기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탈레반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주면 한국이 원하는 모든 조건에 탈레반이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친한 노선을 타자 중국 내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탈레반 내부에서 친중파와 친한파들이 서로 총격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친중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대놓고 탈레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탈레반의 행보에 금전적 지원과 대화 통로를 닫고 탈레반의 공격에 맞서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대적으로 탈레반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왜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까지 친해지고 싶어하며 도대체 탈레반 내에서 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이렇게 탈레반을 두려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한국 방송사 SBS가 탈레반 대변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탈레반 대변인은 수하일 샤인으로 주 파키스탄 탈레반 부대사를 지냈으며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으로 주로 서방권 국가들과 전문적으로 대화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서방과의 대화와 협상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 내에서도 입지가 강한데요. 그런 인물이 한국과 인터뷰에 응해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하일 샤인 탈레반 대변인은 지난 6일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국가가 파괴됐고 다시 국가를 건설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한국이 도움을 준다면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개발에 참여해주길 원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들은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모든 산업 기반이 파괴됐음에도 현재는 선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한국을 롤모델로 삼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샤인 대변인은 안전을 보장할 테니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한국과 더욱 돈독한 사이로 남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샤인 대변인은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간인도 적법한 서류가 있다면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국의 NGO와 함께 일했던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전과 출국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샤인 대변인은 빈곤 문제와 자금 동결로 아프간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신들의 약점들을 모두 고백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항복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SBS 관계자는 탈레반이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를 북한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그러자 샤인 대변인은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무기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에 절대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립서비스만으로 보기 힘듭니다. 최근 탈레반 내부에서 서로 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총격전에서 탈레반 2인자이자 대표적인 친중파 인물인 바라다르가 부상을 입고 파키스탄으로 이송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바라다르는 실질적인 탈레반의 리더이며 지난 7월 28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지기도 한 인물입니다. 인도 뉴스 매체인 힌두스탄 타임즈는 지난 3일 밤 카불에서 총성이 난무했다고 말하며 탈레반 내 고위 지도자 간의 총격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내각 인사 발표가 계획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탈레반 대변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 하루가 지나 새 정부와 내각 명단 발표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새 정부 공식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을 뽑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친중파 탈레반 인사인 바라다르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자 이를 막기 위해 내분이 났고 서로에게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바라다르가 큰 부상을 입고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몰래 빠져나갔다고 말했는데요. 탈레반 내에서 친중파를 축출해내고 실권을 잡은 친한파 탈레반들은 SBS의 인터뷰에 응해 한국의 우호와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아프간 내에서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 네티즌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사전에 모두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많은 일본인들은 아직 현지에 남겨졌습니다. 탈레반이 일본의 대사관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인질로 협박하며 요구했을 것인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일본도 대사관 열게 해주세요. 한국은 어느 정도 미군이 놓고 간 장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탈레반이 한국에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다른 나라들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거짓말로 탈레반을 조종하고 있으며 아프간에 남은 일본인들과 일본 조력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반응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탈레반의 친한 행보에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중국은 탈레반의 공격을 우려해 우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탈레반에 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두고 형제들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탈레반은 국제법과 약속한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탈레반을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미 최전선에 있는 이란이 탈레반을 이렇게까지 비난할 명분은 없었다며 이는 이란이 반미이면서 친중이기에 중국을 대신해 탈레반을 비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탈레반 새 정부 출범에 초청받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에 이 두 세력의 친분은 누구보다 두텁다고도 말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란의 입을 빌려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있는 탈레반 세력이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있자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무장단체들도 탈레반을 롤모델 삼아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소말리아 네알샤박 같은 아프리카 무장단체들이 탈레반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아프리카 무장세력들의 체제 전복 시도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되고 현지 정세부라는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탈레반 승리가 서아프리카 보코하람부터 소말리아 알샤바, 모잠비크 내 폭동 등 아프리카 무장단체들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아프리카를 세계 전투의 새로운 최전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 주변 사헬은 지난 20년간 무장단체들에 시달리고 소말리아는 2년째 알샤밥과 전투 중인데요. 알샤밥은 아프간에서 탈레반 승리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소말리아에서 탈레반이 자신을 도울 거라는 기대에 차 있다고 사무엘 라마니 옥스퍼드대 국제관계 전문가는 진단했습니다. 광물 채취부터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장단체와 마찰이 있을 경우 이들과 싸워서라도 이익을 지킬 것인지 해당 지역을 손을 떼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들과 싸운다는 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기나긴 전쟁에 휘말릴 여지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닌 지금 중국이 직면한 문제로 이슬람 무장 세력은 최근 국영 중국 석유공사가 풍부한 가스 매장량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잠비크 카보델가도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매체는 아프리카부라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등 다양한 나라들에 걸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해당 지역들에서 1대1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적 대립을 회피하지 않을 거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프리 베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 대륙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이 자국 이익을 위협할 때 중국은 주저없이 군대를 배치했다며 아프리카에서 인민의 반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주변 여러 국가들을 초청해 다국적 테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다국적 합동대테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는 중국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버리지 않기 위해 탈레반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정찰과 순찰, 무장호위, 전염병 대처 등 대테러 관련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중국군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후 탈레반 공격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두 훈련은 지역 평화 및 안보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탈레반이 아프간을 접수한 후 아프간이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등 무장단체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갖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탈레반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와 전면전을 치르면서 동시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의 활동 반경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이 떠난 제국의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탈레반과 싸우고자 아프간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본 피해보다 훨씬 심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군을 담보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중국이 정말 5호 16국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탈레반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탈레반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 다름입니다. 한국은 실익을 잘 판단하여 국익과 인권국가의 명성을 모두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정부가 전혀 반응도 하지 않는 이런 때에 아프가니스탄이 즉 탈레반이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을 요청했을까? 한국 정부는 탈레반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이 탈레반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할 수가 없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탈레반에게 제거되는데, 그리고 중국하고 협력하려고 했던 탈레반의 인자, 곧 탈레반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체제에 올라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추출당한 거죠. 탈레반에 의해서. 중국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는 그 어떤 위치 때문에 탈레반이 총격전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렇게 탈레반이 중국을 싫어하는데, 중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이 탈레반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그 위험한 어떤 상황이냐. 이건 현재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프가니스탄이 있는요 위치가, 여기 봐요.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중국이고, 중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중국에 친중국, 이란도 친중국, 위에는 힘도 없는 별로 본 그런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금 구소련 지역이죠. 요 중국 전체 구석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란도 아프가니스탄에 공격하고 탈레반을 공격합니다. 중국을 떠났다 그래갖고 전부 다 중국판인데, 이 중국판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여기 있나? 여기 빠졌네. 요거 빠졌는데, 대한민국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은 이 중국을 거쳐서라도 여기는 멀어도 한참 먼 곳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탈레반이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은 지금 중국한테 완전히 코가 끼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그 대통령 될 때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 사건, 그 사건 자체를 뒤집어야 지금 이 문제가 한국 정부가 사실은 떳떳하게 그 대화를 하고 중국 자체를 배제하고 이걸 그 얼마든지 참 탈레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뭐 기쁘게 할 수 있겠죠. 아주 그 참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대통령 된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코가 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탈레반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도 꼼짝을 안 할 거예요. 꼼짝은 안 할 거예요. 이런 지경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의 위치가 새삼스럽게 부각되죠.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 위치의 그 중요성,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나 정광훈 목사가 탈레반에게 접근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미국하고 탈레반하고 전투하는 과정에서
미군 철수하면서 나오는 사태가 이런 건데 한국에는 전혀 이것이 개입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탈레반에 의해서 한국이 아주 뭐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지금 이게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사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나? 누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하고 탈레반이 그들도 나름대로 이 활동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하고 전투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를 살피는 이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탈레반이 자꾸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대한민국에다가 요청할 정도, 이게 그냥 기분으로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정광훈 목사를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은, 또한 문재인 정권 때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미군을 내쫓고 내쫓고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 때에 이때에 정말 이거는 종이 호랑이 같은 미국의 그 입장에서 한국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연결되는 이런 건 누가 했다고 봐요. 누가 했다고. 도대체 누구라고 어느 정부나 어느 국가를 이 사건에 연결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난 이 모든 것에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부상시키는 이런 시기, 이런 길목에 있다. 이거 외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이것에서 모든 과목하고 너무 강부하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철저하게 여기에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붙들듯이 아프가니스탄도 그걸 붙들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승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국 정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걸 바라야 되는지,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가 앞으로 탈레반이 되는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좌우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